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도 이제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를 하다가 보면 자료가 부실하고 수감 자세가 그 증인들의 수감 자세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기본이 되는 서류에 숫자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위 누락은 뭐 그냥 보통이고 채 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장에 나오시는 이런 사례, 감사 준비 부족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의 감사 진행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자료에 이제 좀 면밀한 검토하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탈자도 발생이 되고 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내주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고 지금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성숙되고 성실한 이런 답변이 되도록 자구의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세심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수감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합동감사, 도특정감사에서 지적당한 이제 각종 지적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경무부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결 사항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증인 아시고 계시죠? 예. 보통 이제 군청 주간 업무 보고나 각종 회의 때 방송을 청취하다가 보면 행정 절차 이행 수차례 지시한 바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늘 지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행은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각종 예산을 제출한다든지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실무선에서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한두 건씩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내일 있을 이제 이런 설명 질의 답변도 있지만 이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또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꼭 절대적으로 이렇게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의회 의결권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신축 건물, 애플스토리 연구센터 건물 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 부분이 이제 도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관련 부서 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소, 기술연구과
전혀 알지도 못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소통의 부재, 기획조정실의 역할 부재, 뭐 그런 사례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각종 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시달이 되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신분상 이런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통과 공유, 협업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자체 감사가 됐든 뭐 특정 감사가 됐든 상급 기관 감사가 됐든 간에 어떤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 일정 부분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제한 나머지는 전 직원이 공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인께서는 각종 이제 지적 대상이 될 만한 큰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결산검사 의회 승인이 2015년 7월 17일 의회 승인이 됐잖아요. 예. 이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한 움직임 그런 부분도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전혀 이제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의원은. 예.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제도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원까지도 이제 이렇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감사 앞서 지적하신 그 감사 결과 이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각종 감사와 검사 등 일련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각종 사례를 각 실과별로 공유하게 하고 예. 처리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업의 주먹구구식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5억 3,900만 원 대비 증액된 사업비 8억 9,500만 원, 예산 증액이 166%.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건의료원 중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사업비가 막 160%가 증액이 될 정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제가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사실상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좀 변경되면서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예, 노인복지관 경로식당하고 이게 당초에는 별개 사업이 있었어요. 별개 사업이 있었는데 한 사업장 내에서 뭐 비가림을 시설을 해서라도 왔다 갔다 서로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다면 이것을 한 개의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 사업 추진을 같이 두 개의 별개 사업을 두 개를 이제 묶어서 했어요. 예, 정인 그거는 지금 정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강증진센터.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예. 장례식장 장례식장 단독 리모델링 사업에
그 예산 증액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166% 증액이 예. 됐다. 예. 장례식장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당초 사업 계획을 보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66%가 증액이 된다면 당초 계획보다 그 의회 승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물론 그 잘못됐는데 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의료원에는 사실상 기술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초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할 때 뭐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가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면이 나오고 뭐하고 막 이런 이제 사업이 계속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부분도 지금은 그 시설 지원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완공해서 그 의료원에다 넘겨주면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증액 160%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에 의한 사전에 이제 충분한 자료 조사, 이제 그 사업 설명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주먹구구식이다.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체 감사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2월 27일자로 조직 개편 인사를 하셨잖아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과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두 개의 부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군정 방침에 맞추어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만들기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뭐 제도를 다시 이제 뭐 그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또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그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1개과에서 이제 2개과로 이렇게 증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금년도 연초에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단행됐던 인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한 뭐 내년도쯤에 이렇게 좀 저도 사실상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는가 이거 저 뭐 분석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다음 뭐 회기 때 업무 보고 때라도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개편과 인사를 시행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고요. 일상적인 행사 추진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분과에 걸맞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본 예산은 연간 계획이 가능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럼 2015년 본 예산 편성을 그 기준으로 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해야 됩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경을 생각하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국도비가 뭐 별도로 내시가 된다든지 이 뭐 재원의 어떤 조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추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서 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추경을 전제로 한 본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은 전년도 남는 예산이 있거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 이미 편성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살림과 바이오매스 사업단 같은 여러 일자리 사업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예가 번복이 되고 있는데 본 예산과 추경 예산에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런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뭐 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그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가 이제 뭐 여기에 그 뭐라고 할까 그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여기에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이제 야기됐던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연간 예산, 인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거고요.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서를 이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뭐 바쁘셔서 못 보시겠지만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뭐 그 예산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의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7월 24일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예년에 비해 늦게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예. 추경이 특별히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이제 12월에 의결이 돼서 1월부터 본예산 집행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소요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7월에 1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이 이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지연되면서 이제 또 각종 문제가 예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이미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예비비 1억을 재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7월 24일 의회 의결이면 네. 적어도 의회 의결 이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거죠. 네. 추경 예산서를 보면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단위 사업별로 기초 산출에 6개월 예산 곱하기 6월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럼 다 잘못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에 추경을 요구한 시기는 7월 8일이고 의결 날짜는 7월 24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각 부서에서 추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그 이제 6월 말 이전에 이렇게 그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출 서식에 의해서 6개월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연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12월로 이런 경우에는 그 단위 사업별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네, 감액증에 그거 다 하긴 했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네. 그 저도 뭐 일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꼭 그렇게 산출 기초를 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월 24일 의결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뭐 7월 말 8월부터 5개월이야 예산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곱하기 6월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건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급을 6월에 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예산 작업이 끝난 2016년 예산은 그럼 지금부터 11월부터 10월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16년도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그 제1차 추경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22페이지 농업소득과 반딧불 육통사업단 650만 원 곱하기 6월 128페이지 문화관광가 산골 영화관 위탁금 전기요금 300만 원 곱하기 6월 이런 6개월 예산들이 추경 예산서에 7월 24일 의결되는 예산서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의결되기도 전에 7월 1일부터 사업을 선시행하고 있었다는 결과죠. 집행이 이대로 됐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각종 기간제 근로자들도 추경 예산 의결 전에 계속 이미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5년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편성한 사업이라면 하반기 7월 1일부터 의결되는 7월 24일까지는 사업을 중단시켰다가 의결되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 거죠. 예, 이원 말씀 맞습니다. 하반기 신규 사업이라면 7월 24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그에 맞는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어떤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2015년 본예산부터 상반기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 편성이었다. 그런데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추경 예산서를 보면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97페이지. 통번역 서비스 사업 운영비 12만 5천 원 12월. 추경 예산서에 12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증액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들어온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227페이지 농촌 지원과에 농민의 집 관리 우편 발송대 40만 원 곱하기 10개월. 이런 예산이 7월 추경에 10개월, 12개월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상반기 사업까지 10개월, 12개월 예산을 소급해서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의원님 이 부분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이제 12만 5천 원 곱하기 12월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1년치가 내려와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집행은 그 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불용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왔기 때문에 곱하기 6월로 하면 단가를 2배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럼 농민의 집 우편 발송대 40만 원 10개월 그건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하십니까? 부분은 잘못되지만 이 국도비가 같이 내시돼서 국도비가 포함돼서 편성되는 예산은 이제 소급해서 1년치가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10개월,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 자체 예산에. 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 근거를 만들다 보면 이제 개월수 문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면 7월달 예산 의결을 할 것 같으면 5개월 이상 넘어가는 표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15년 본예산 1차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흐름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결론입니다. 정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 편성에 하여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 추경을 지연시키면서 이렇게 예측을 못 하셨나요? 추경을 지연시킨 것은 본 아니고, 예산에서 그런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만 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와 연계해서 봤을 때 본 예산과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이제 그 추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실무부서 이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디가 가려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해서 해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주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를 쓰겠다. 이건 관련 부서가 아주 잘못했다. 그 잘못됐죠. 네. 그 해당 부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그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근데 예산 부서가 됐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예. 이런 부분은 전액이 다 써야 된다. 그 이제 공공근로 한 건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수가 그 16년도에도 예. 만약에 그런 부서가 있다면은 그 예산 심의 때 그냥 관련 부서를 좀 예,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 지금 하세요. 이제 이렇게 올해부터는 또 12월 말로 회계 출납이 마무리되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산 집행에도 무리수가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그것이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본의원이 어제 농업 관련 예산 불용액 예.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전년도 불용액 데이터를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불용액 최근 뭐 3년, 5년 이렇게 이제 불용액 데이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검증하는 시스템 그걸 이제 그 각 부서에서 물론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이제 그런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016년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의 그런 어떤 기본 원칙 같은 사항들이 외배되지 않도록 걸러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신 거죠? 저희들 뭐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서 이러한 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철저한 검증을 하셔서 예산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